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이번 동영상에서는 14단원 경쟁시장에 대해서 새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이번 14단원은 이전에 13단원에서 배웠던 내용이 연결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4단원, 5단원, 6단원, 7단원이 쭉 연결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전에 배우셨던 13단원 내용을 한번 잘 기억을 하면서 14단원 내용을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수업을 하면서 너무 속도가 빨라지지 않게 저 스스로를 컨트롤을 해 보도록 하면서 천천히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4.1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번 큰 제목의 이 단원 제목에도 보시면 competitive market이라고 경쟁 시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건 14.1에서는 이 경쟁이라는 것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에서 말을 하는 경쟁이라는 의미는 크게 어려운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컴피티션이 굉장히 극단적으로 경쟁적이라고 하면 이렇게 perfectly competitive market, 우리나라 말로 하면 완전히 경쟁적인 시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수많은 바이어와 셀러가 있고 단 이 셀러가 판매하는 물건은 모두 동일한 물건이라고 가정합니다. 여기서 이게 아이덴티컬 프로덕트라고 해서 완전히 똑같다는 건 아닌데 어떤 거를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스마트폰이라고 하면 여러 회사에서 만드는 스마트폰이 있죠. 우유라고 하면 뭐 서울우유도 있고 뭐 남양유업 매일 우유에서 만드는 우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특히 우유라고 하면 뭐 서울우유에서 만드는 우유든 남양유업에서 만드는 우유든 매일에서 만드는 우유든 사실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다른 어떤 물건에 대해서 본다고 하더라도 어떤 그 물건이 쓰이는 역할, 본질은 같죠. 즉, 요게 그래서 요 아이덴티컬 프로덕트가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네 번째 점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 부분은 우리가 앞에서 한번 나왔었던 부분입니다. 뭐냐면 굉장히 시장에는 많은 바이어와 셀러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바이어가 물건을 엄청나게 많이, 정말 극단적으로 많이 사지 않는 한 그 물건의 가격, 시장에서 형성되어 있는 가격을 막 이렇게 높이거나 낮추거나 할 수 있는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또한 셀러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여기서는 지금 경쟁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셀러가 독점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바이어와 셀러가 있는 곳 요와 같은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바이어든 셀러든이 누구나 다 그냥 시장에서 소요와 공급에 의해서 형성된 가격을 수용하는 그거에 따라서 그 가격을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으로서밖에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리고 시장이 경쟁적인 시장이다 보니까 어떤 새로운 회사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새로 시장에 들어올 수도 있고 혹은 기존의 기업을 운영을 하던 사람이 더 이상 안 되겠다, 못 버티겠다, 너무 경쟁자가 막 치고 올라온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회사를 이제 기업 경영하던 것을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어떤 요소들이 작동하고 있는 시장이 컴페터티브 마켓, 경쟁적인 시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우리가 13단원에서도 한번 살펴보았던 부분이 조금 한번 더 나오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레베뉴라는 것은 이렇게 토탈 레베뉴라고 하는 것은 물건 하나당 가격 곱하기 총 판매한 물건의 수를
이렇게 해서 토탈 레베뉴라고 계산을 하고, 그리고 토탈 레베뉴에서 그 물건을 총 만들기 위해 들인 비용이 토탈 코스트를 빼면 이렇게 profit이라는 것이 나온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리고 컴페터티브한 환경에 있는 펌도 회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13단에서 배운 것처럼 그 목적이 프로핏을 맥시마이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 B번 부분은 여기 지금 우리가 요 화면에서 본 부분은 컴페터티브한 펌도 마찬가지로 프로핏을 맥시마이즈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살펴보았고, 이제 요 부분이 요번 14단원에서 새로 나오는 부분이 되겠는데, 뭐 또 13단원에서도 큰 어려움이 없으셨던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average revenue, marginal revenue라는 것도 사실은 요 토탈 레베뉴에다가 에버리지 붙인 게, 에버리지 한 게 이렇게 에버리지 레베뉴가 되겠고, 또 토탈 레베뉴의 이 델타 토탈 레베뉴 나누기 델타 Q를 한 것이 마지널 레베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average revenue라는 것은 전체 토탈 레베뉴 나누기 총 판매된 물건의 수로 나눈 것이고, 그리고 마지널 레베뉴라고 하는 것은 물건 하나가 더 팔릴 때 그 기업이 얻는 수익을 이렇게 마지널 레베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컴페티티브한 마켓에서는 수많은 바이어와 셀러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지금 바이어와 셀러는 모두 프라이스 테이커로서의 역할밖에 할 수가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시장에서 형성되어 있는 이 가격과 AR과 MR이 동일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나오는지를 바로 뒤에 나오는 테이블 1번 이그젬플을 통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어떤 컴페터티브한 시장에서 경영을 하고 있는 기업이 하나 있다고 합시다. 여기 물건 한 단위당 판매하는 가격은 6달러입니다. 그래서 물건이 한 개에서 8개로 많아질수록 이제 각각 곱해지는 거가 여기 되기 때문에 이렇게 토탈 레베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우리가 요 14.1에 들어가서 새로 배운 게 요 AR이랑 MR이죠. 근데 AR, Average Revenue는 뭐라고? 요 토탈 레버뉴를 요 Q로 나눈 것. 그러니까 쭉 요렇게 6달러가 된다. 그러니까 평균적인 수익은 6달러다라고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요번 5번 열에서 마지널 레베뉴 보시면 이제 여기서 하나 넘어갈 때, 하나 또 더 팔 때, 하나 더 팔 때, 쭉쭉쭉 해서 하나 더 팔 때마다 6달러씩 더 수익이 증가하는 부분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마지널 레베뉴도 쭉 동일하게 6달러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P라는 것과 AR이라는 것과 MR이라는 것이 이렇게 다 6달러로 동일한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실제 이그젬플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여기 얘기했던 것이 P와 AR, MR이 경쟁적인 환경, 그러니까 컴페터티브한 마켓에서는 이렇게 P, AR, MR이 서로 같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은 컴페터티브한 마켓에 있는 기업이라고 하면 어떻게 프로핏을 맥시마이즈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서플라이 커브와 연결이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게 뭐 컴페터티브한 환경에서 경영을 하는 기업이든 아니면 뭐 어떤 회사든 모든 기업은 다 프로핏을 맥시마이즈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기업이 profit을 maximize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보면, total revenue 빼기 total cost가 profit이라고 했으니, 이제 profit을 maximize 하는 quantity를 얼마만큼을 생산하면 되는지를 알아가지고 딱 그만큼 생산을 하면 기업의 프로핏을 맥시마이즈 할 수 있겠구나라고 우선은 이렇게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요렇게도 한번 프로핏 맥시마이즈를 요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나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뭐냐면 위에 나오는 테이블 2 예시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예시를 조금 더 확장을 시킨 건데, 여기 지금 1번 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물건을 빵개, 1개, 2개 쭉쭉쭉 해서 8개까지 만들 때 토탈 레베뉴가 이렇게 쭉 0부터 48까지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없던 여기가 3열이 하나 생겼죠. 그래서 여기 지금 토탈 코스트 TC라는 게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물건이 한 개도 판매가 안 됐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앞에서 13단원에서 배웠던 픽스드 코스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물건을 하나도 판매하지 않았는데도 이미 들어가는 비용, 요런 부분이, 픽스드 코스트가 3달러라는 거구나, 라는 이거를 유추를 뭐 어려운 게 아니죠. 뭐 유추라고까지 표현을 할 것도 없는데, 이렇게 읽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물건을 빵개 판매할 때에는 토탈 레베뉴가 0이죠. 근데 코스트가 3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요 TR 빼기 TC를 하면 프로핏이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이렇게 한 개를 판매를 하게 되면 물건 한 개당 가격이 6달러이기 때문에 6달러가 이렇게 토탈 레베뉴로 딱 잡히게 되고 여기서는 요 3열은 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토탈 코스트가 5달러만큼 들은다 합시다. 그러면 요 프로핏은 요 경우에 1달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건을 2개를 판매를 한다고 하면 12 빼기 8 해서 4만큼이 프로핏이 되는 거죠. 그래서 5열에 나와 있는 마지널 레베뉴의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 테이블 1번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여기 토탈 레베뉴가 0에서 6, 6에서 12, 12에서 18 이렇게 물건 한 단위가 더 팔릴 때마다 토탈 레베뉴가 얼마만큼 커지나 그래서 동일하게 6, 6, 6, 6, 6이 계속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번 6열은 요거로 이제 만든 거죠. 그래서 토탈 코스트가 이만큼 증가, 3만큼 증가 이렇게 됐습니다. 2, 3, 그리고 8에서 12니까 4만큼 증가. 이렇게 해서 마지널 코스트를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요 7번 열은 어떻게 되냐면 요 마지널 레베뉴에서 마지널 코스트를 뺀 거가 이렇게 4달러, 그러면 6에서 3을 뺐더니 3달러 이렇게 계산을 한 부분이 change in profit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 물건을 0에서 1개 팔면 profit이 4만큼 증가를 한다라는 거고 1개 팔 때 대비 2개를 팔게 되면 profit이 3달러를 증가를 하게 됩니다. 2에서 3으로 가면 2달러, 3에서 4로 가게 되면 1달러 증가하게 되고 4에서 5로 가게 되면 0달러 증가하게 되고 5에서 5히려 5개에서 6개로 물건 생산을 판매가 늘리면 이렇게 그때부터는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번 7번 이 칼럼을 보고 아실 수가 있겠죠. 물건을 몇 개까지 생산해야 할까? 딱 여기까지만 생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1부터는 오히려 손실이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5개까지만 판매하면 최적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앞으로 돌아가면 지금 우리는 뭐를 한 거냐면 자 보세요.
우리가 앞에서 여기 지금 MR이 MC보다 클 때는 프로덕션을 늘림으로써 그 프로핏을 늘릴 수 있다라는 거였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MR과 MC를 비교해 보시면 요 7번 열을 통해서 우리가 비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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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그래서 요까지, 그러니까 만약에 물건을 한 개 판매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걸 두 개로 늘리고, 두 개 팔고 있다, 그러면 세 개로 늘리고, 세 개 생산하고 있다, 그러면 네 개로 늘리고, 이렇게 해서 요 5개까지 물건을 생산하는 것이 최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물건을 지금 8개 팔고 있어. 그러면, 마이너스죠. MC가 더 큰 거죠, 지금. MC가 MR보다 더 크죠. 그러면 이걸 한 개 줄여. 그럼 7로 왔더니, 이제 6하고 8에서 요 MR과 MC의 차가 줄어들긴 했어. 그리고 또 한 개 더 줄였더니 또 줄어들었어. 그리고 또 하나 더 줄였더니 이제 0이 됐다. 그러면 이 5개 까지로 이렇게 생산을 줄이는 것이 제일 최적이구나. 그래서 여기 지금 MR이랑 MC랑을 비교를 해서 MR이 아직 더 크다 그러면 프로덕션을 늘리는 것이 기업에게 프로핏을 더 늘려주는 거고 MC가 더 크다라고 하면 생산을 줄여서 생산 비용을 안 들어가게 하는 것이 프로핏을 맥시마이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우리는 이 두 개를 가지고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다? MR 이꼴 MC가 되는 부분까지 그 퀀터티까지 딱 생산을 하면 기업의 프로핏이 맥시마이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요번 14단원에서 배우는 거의 핵심이 이제 요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업이 얼마만큼을 생산을 해야 프로핏을 맥시마이즈 할 수 있다? MR 이퀄 MC 되는 거기에서의 Q만큼을 생산 아니면 뭐 판매를 한다면 가장 프로핏이 맥시마이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번 B번에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MR과 MC를 이제 넣어서 한번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13단원에서 봤던 거죠. 여기 MC 커브는 어버드 슬로핑 한다. 그리고 ATC의 경우에는 이렇게 낮아졌다가 다시 높아지는 모양이다. 그리고 여기까지 공부했었죠. ATC의 가장 미니멈한 포인트를 이 MC 커브가 밑에서 위로 관통하더라 라는 것까지를 우리가 13단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 추가를 하나만 더 해보면 지금 시장이 어떠한 시장이다? 컴페터티브한 시장이다. 그러면 바이어와 셀러가 굉장히 많아서 어떠한 바이어라도 어떠한 셀러라도 프라이스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그래서 가격을 프라이스 테이커다. 그래서 P equal AR equal MR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요렇게까지 13단원에서 봤던 3개 플러스 요번 단원에서 새로 배운 거를 섞어서 다 포함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요 피겨 1번처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MC 그래프가 업워드 슬로핑 하고 있고 ATC 커브가 낮아졌다가 다시 높아지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P라고 되어 있는 거가 여기 지금 AR equal MR이라고 이렇게 P는 AR, MR과 같은 부분이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피겨 1번 그림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어떤 물건을 생산하는 기업이 Q1만큼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업의 경우 지금 MC1만큼의 마지널 코스트가 들어가고 있는 건데 MR은 지금 아직 높죠. 그러니까 MC보다 MR이 훨씬 크죠. 그러면 요 Q1만 생산할 게 아니라 점점 생산량을 늘리는 것이 이 기업에게 이익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지금 이 기업이 Q2만큼을 생산을 하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기업의 지금 MC는 여기죠. 지금 MC2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의 MR은 지금 어떻다? 요 밑에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MR보다 MC가 더 큰 상황이기 때문에 생산량을 줄여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이 기업은 요 MR과 MC가 교차하는 지점인 요 Q max가 를 생산을 하는 것이 이 기업의 프로핏을 가장 맥시마이즈 해줄 수 있는 퀀터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봤던 것을 그냥 한번 요 화면에서는 정리를 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MR이 아직 MC보다 커. 그러면 기업은 더 생산을 하는 게 프로핏을 맥시마이즈 하는 거다. 아니다. MR보다 MC가 이미 너무 커져 있다. 그러면 오히려 생산을 줄이는 것이 이익을 준다라는 것이 되겠고, MR과 그래서 MC가 같아지는 부분에서의 생산량이 가장 기업의 프로핏을 맥시마이즈하는 생산량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다 이해가 되셨나요? 새로운 용어들, MAR이라든지 MR, MC 이런 게 나오긴 했지만 아 그렇겠구나 라는 것이 그래프를 통해서 보니까 그리고 아까 테이블 1하고 테이블 2를 봤더니 이해가 잘 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요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보니 마지널 코스트 커브, MC 커브라는 것이 그 기업이 얼마만큼을 생산을 할지를 얼마만큼을 공급을 할지라는 거를 말을 해주는 거구나. 근데 그게 결국은 무슨 커브였어? 우리가 앞에 3단원인가 2단원에서 수요와 공급 처음 배울 때 뭐였죠? 바로 서플라이 커브였습니다. 그래서 MC 커브가 결국은 서플라이 커브, 즉 어떤 주어진 가격에서 그 기업이 얼마만큼의 물건을 공급을 할지를 보여주는 거가 결국은 마지널 코스트가 서플라이 커브였구나 라는 것을 요번에 새로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뒤에 나오는 피겨 2번 그래프를 통해 보면 여기 서플라이 커브가 없어요 라고 할 게 아니고 요 MC 커브가 결국은 요 서플라이 커브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피겨 2번의 제목도 마지널 코스트 커브 근데 뭐로서? 기업의 서플라이 커브로서의 마지널 코스트 커브라고 이렇게 딱 나와 있죠. 조금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14.2에서, 얼마만큼을 생산을 하는 것이 기업의 프로핏을 맥시마이즈 해주는 생산량이구나, 라는 것을 어떻게 찾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러면 한번 응용해서, 응용까지도 아닌데, 이런 생각도 추가적으로 해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기업의 어떤 손실이 계속 누적이 되고 있다던가 이익이 잘 안 나고 있다라고 하면 기업은 이렇게 셧다운 그러니까 기업을 잠깐 중단을 하는 방법이 그런 어떤 방법을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기업의 운영을 잠깐 중단을 시키는 거를 셧다운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엑시트라는 거는 아예 회사를 다 청산을 하고 다 현금화를 하고 채권자들한테 못 갚은 돈 다 갚고 못 갚은 이자 다 갚고 정부한테 세금 못 낸 거 다 내고 주주들한테 배당으로 다 주고 그러고 아예 시장을 나가버리는 것이 엑시트입니다. 그러니까 셧다운은 그냥 공장 회사를 유지한 채 잠깐 중단시키는 거, 엑시트는 회사를 아예 회사를 없애는 거, 회사를 청산하는 거라고 이렇게 데피니션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위에서 살펴본 셧다운은
어떤 특정한 시간 기간 동안 잠깐 중지를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뭐 시장 상황이 안 좋다거나 요즘에 정말 여행 아니면 뭐 운수 아니면 문화예술 쪽 엄청 힘들죠. 지금 그런 지금 요즘의 상황처럼 잠깐 영업을 중단을 하는 요런 것이 셧다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점이 있죠. 아무리 셧다운을 시킨다 하더라도 계속 나가야 되는 픽스드 코스트는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나간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임대료가 되겠죠. 장사를 안 하더라도 건물 주인이 임대료를 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엑싯, 그러니까 영원히 시장을 나가기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픽스드 코스트, 그러니까 어떠한 코스트도 이제 들지를 않게 되는 거죠. 왜? 나는 이제 그 시장을 떠났으니까. 이제 요 차이점이 있는 게 셧다운과 엑싯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C번 부분에서는 그러면 도대체 언제 기업은 셧다운, 그러니까 일시적인 중단을 해야 되냐,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느냐. 자, 보시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토탈 레베뉴 이렇게 TR 약자로 표시를 하고 베리어블 코스트를 이렇게 VC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기업의 경우에는 토탈 레베뉴, 물건을 아니면 서비스를 아무리 판매하더라도 내가 베리어블 코스트조차도 이게 회수가 안 된다 라고 하면 기업은 일시적인 중단인 셧다운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기업은 토탈 레베뉴가 VC보다도 작을 때 일시적인 셧다운을 결정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런 예시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식당에 손님이 없어. 그러면 식당 주인은 잠깐 문 닫아야 되겠다라는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장사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손님이 오는 손님을 나가라고 하지는 않죠. 어차피 손님이 온다고 이제 더 받는다고 내가 고정비 더 내야 되냐 뭐 그런 거 아니고 어차피 손님이 왔어. 그러면 음식값을 나한테 내겠지. 그러면 그 손님이 먹은 음식값으로 재료비는 충당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토탈 레베뉴가 VC보다도 작을 때는 일시적으로 영업을 중단을 하게 됩니다. TR이 VC보다 작을 때 셧다운을 결정을 하게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래서 여기 이 셧다운 하는 조건이 TR이 VC보다 작을 때라고 나와 있고, 요 TR을 Q로 나눠보면, 그리고 요 VC를 Q로 나눠보면, 이 나누기 Q가 결국은 P가 되죠. R하고 MR하고 P가 같으니까. 그리고 VC를 Q로 여기 우변 나눈 것은 이렇게 AVC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표현을 약간 다르게 해보면, 프라이스보다 AVC가 작으면 기업은 일시적인 중단인 셧다운을 결정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통해서 살펴보면 여기 피겨 3번과 같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기업이 지금 프라이스가 여기 지금 요 범위에 해당하는 AVC가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프라이스가 AVC보다 작은 요 범위에 있다고 하자.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는 기업이 셧다운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지 않고 P가 AVC보다 클 때, 그러니까 P가 AVC보다 클 때, 요런 환경에서 기업은 셧다운이 아니고 기업을 계속 경영을 하게 됩니다. 요런 경쟁적인 기업의 쇼트 런인 측면에서의 서플라이 커브는 어떻다? 이제 요렇다.
요렇게 된다라는 것이 이 어떤 기업의 숏 런인 측면에서의 서플라이 커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그래서 앞으로 돌아가 보면 기업의 숏런 측면의 서플라이 커브는 마지널 코스트 커브를 따르다가 아까 우리가 그래프에서 본 것처럼 그 0 부분에서는 이렇게 수직인 모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서 말을 하고 있는 부분은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아마 1단원에서 이 썬크 코스트라는 용어를 보고 한번 이제 계속 안 나오다가 새로 나온 그러니까 오랜만에 다시 나온 용어가 되겠습니다. 이 썬크 코스트라는 것은 이미 발생한 비용이어서 회수될 수 없는 비용이 썬크 코스트, 우리나라 말로는 매몰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썬크 코스트는 우리가 어떤 의사 결정을 할 때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서 우리가 식당, 장사가 잘 안 되는 식당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그 식당을 열기 위해서 초기에 투자한 비용이라던가 아니면 내가 영화를 보려고 영화표를 샀는데 영화표를 잃어버렸어. 뭐 그러한 거. 어쨌든 이거는 내가 이미 쓴 비용이라는 거지. 그래서 앞으로의 뭔가 새로운 거를 결정을 할 때에는 이렇게 썬크 코스트, 이미 들어가서 회수될 수 없는 비용은 내 의사결정에 고려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그래서 숏러닝 측면에서는 대표적으로 픽스트 코스트 같은 것들이 다 썬크 코스트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뭐 영어 표현들, 속담들이 다 썬크 코스트를 의사결정할 때 고려하지 말라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케이스 스터디까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저도 식당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식당 근데 장사가 잘 안 되는 식당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장사가 잘 안 되면 문을 열어두는 게 낫냐 아니면 그냥 영업을 중단하는 게 낫냐라는 고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운영을 할지 아니면 잠깐 중단을 할지 중요한 거는 이 픽스드 코스트가 아니라 베리어블 코스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픽스드 코스트는 이미 들어간 비용이라 의사결정을 할 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손님이라도 더 팔아서 더 와서 나에게 수익이 생기면 즉 열어놓음으로 인해서 운영함으로 인해서 내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베리어블 코스트보다 크면 그러니까 식재료라던가 그런 거 값보다 크면 식당을 열어놓기로 하는 거고 즉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셧다운을 결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사례가 골프장은 골프장인데 뭐 한겨울이라던가 아니면 아예 한여름 같은 그러니까 조금 골프를 야외에서 골프장 가서 치기가 쉽지가 않은 그러니까 뭐 비수기인 골프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경우에도 이렇게 픽스 코스트, 골프장에 들어가는 뭐 어떠한 것이 됐든 픽스 코스트는 골프장을 계속 운영할지 아니면 잠깐 중단해야 할지 고려할 요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리어블 코스트보다 그래도 골프장을 열어놓음으로 인해서 레베뉴가 있다. 그러면은 열어놓기로 해야 되겠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셧다운을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번 동영상에서는 여기 14.2에 있는 케이스 스터디까지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